자, 2013년 고2 3월 학병 때 나왔던 입지론 지문인데, 아, 지금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나? 산업입지론이. 우리 때는 경제지리라는 파트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지리에 같이 들어가 있나? 우리 때는 경제지리라는 파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경제지리 파트의 지식이었어, 이 산업입지론이. 그래서 내가 수능을 선택해가지고 경제지리랑 한국지리 막 이렇게 봤었는데 옛날 얘기네요. 어, 일단 보시면 이 산업입지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제일 돈을 아낄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 또는 내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예요. 이 둘은 사실은 정반대 같아 보이지만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내가 가장 드는 비용을 아껴야 이득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이득을 가장 크게 가져가야 돈이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차이를 더 벌려서 순이득을 더 크게 챙겨갈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관점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관점 중에 어떤 이론은, 어떤 식의 관점은 드는 비용을 가장 적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입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그 방향으로 설명을 한 이론도 있고, 어떤 이론은 뭐 이득을 가장 크게 가져가야 한다, 아니면은 뭐 중간 지점에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최소 비용, 뭘까요? 이 단어만 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최소 비용, 최대 수요, 그리고 여기에 최대 수요 입지론이 있죠. 그러니까 1문단은 굳이, 이것도 문단 정리 당연히 해야죠. 뭐예요? 이것은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 나선다. 이런 건 별로 요약할 필요가 없죠. 산업 입지론인데, 산업 입지론도 굳이 요약할 필요는 없고, 최소 비용, 그리고 뭐예요? 최대 수요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일 나한테 득이 될 만한 방향으로 입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죠. 최대 수요는 그러면은 지금 안 읽고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최소 비용이 뭐였어요?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죠. 그런데 최대 수요는 뭘까요?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수요가 최대인 곳에 입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녀석이겠죠? 일단 예상만 해보는 겁니다. 예상만. 수요가 최대로 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뭐야? 수요는 뭐야?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죠.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제일 많아야 돼. 이게 뭐야? 내가 벌어들이는, 아까 말했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이득을 최소화하는 관점으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문단이 바로 최소 비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의 입지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론들은 가정을 합니다. 산업의 입지와 관계없이 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뭐 수요, 이것은 고정되어 있고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려고 해요. 수입은 일정하다. 요것이 가정입니다. 이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봤을 때 입지를 정하는 거예요. 다른 비용들이 동일하다면 여기까지도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가정인 거죠. 운송비 하나를 두고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운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되며, 당연히 그렇겠죠. 최소 운송비 지점을 바탕으로 다른 비용 요소들을 고려한다. 운송비는 원료를 공장까지 운반해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곳까지 운반을 해야겠죠. 운반을 2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장을 중점으로. 그래서 운송비는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로 구성이 됩니다. 최소비용 입지론에서는 원료지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사용된 원료의 무게와 생산된 제품의 무게를 따지는데 이걸 왜 따질까요? 그 결과 원료 산지와 시장 중 어느 쪽으로 가까이 입지할 때 운송비가 유리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산업의 입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원료지수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사용된 원료의 무게 나누기 생산된 제품의 무게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보고 할게요. 이 문단에서 최소 비용 그리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MI 원료 지수라는 녀석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저는 뭐 문단 정리 완벽한 거 아닌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흐름을 이끌어 가면 돼요. 그래서 3문단에선 당연히 MI라는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MI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뭐예요? 사용된 원료의 무게가 생산된 제품의 무게보다 크다는 말이죠. 그쵸? 그건 뭐예요? 원료가 더 무겁다. 제품을 생산하며 무게가 줄어든다. 그 말은 뭐예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거리가, 이거 봐봐. 검은색으로 할까요? 원료 산지에서 이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시장까지 거리는 괜찮아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이 두 녀석은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원료 산지와 시장 사이에 과연 어떤 지점에 공장이 들어가야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를 이 둘을 합쳐야 원료 산지에서 시장까지 우리가 갖다 팔 때까지의 모든 운송비가 더해지는 거잖아. 이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를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아낄 수 있겠느냐, 유리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하자는 거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의 무게와 제품의 무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MI가 1보다 클 때는 원료가 제품보다 무겁다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산지에서의 원료를 캐가지고 원료를 운송하는 거리가 짧을수록 좋겠죠.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원료가 무게가 더 크게 나가니까 짧은 구간 동안만 원료를 운송하고 최대한 가까운 데 공장을 입지시켜서 가벼워진 제품을 최대한 길게 운송을 하고 싶어. 그래서 MI가 1보다 클 때는 최대한 원료 산지에 가깝게 공장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MI가 1보다 작다라는 말은 뭐예요? 제품이 무겁다.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뭔가가 덕지덕지 붙음으로써 뭔가가 더 덕지덕지 붙음으로써 제품의 무게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장이 가까우면은 무거워진 제품을 시장까지 멀리 운반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원료를 최대한 시장에 가깝게 위치한 공장으로 운반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무거워진 제품을 최대한 짧은 거리 동안 운반을 해야겠죠. 그래서 MI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장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MI가 1인 경우는 원료 무게, 제품 무게가 똑같으니까 사실 어디에나 입지해도 사실은 별로 큰 운송비 차이는 없게 될 거예요. 이게 원료 지수를 가지고
최소 비용 입지를 계산을 해본 결과인 거예요. 깔끔하게 이해됐죠? 그리고 3문단입니다. 최대 수요 입지론인데 산업입지와 이것도 가정을 봅시다. 산업입지와 상관없이 얘는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가정을 안 하면은 결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고정을 다 시켜놓고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변수들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하면은 훨씬 더 복잡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입지를 선정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알아야 105만 마이너스 97만 플러스 87,654의 결과를 알게 되겠죠. 실제로 사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한 식의 결과값이고 거기서 이제 곱셈, 나눗셈, 제곱까지 다 쳐 더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막 미분, 적분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결과를 실제 사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론적인 가장 기반이 되는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이런 녀석들부터 배우는 거예요. 최대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고 지역별로 수요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경쟁 업체와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수요가 극대화되는 입지를 선정한다. 최초로 입지를 선정하는 업체는 시장에 어디든 입지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범위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범위 안에서만 수요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가운데에 입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업체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이 경쟁업체가 하나 더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입지를 할까? 정말 양심적으로 너네가 여기 했으니까 우린 여기 할게. 우린 여기 할게. 혹은 우린 여기나 여기 할게. 병신입니다. 걔 병신이에요. 경쟁업체라면 왜 카페들이 뭉쳐있고 왜 이디야는 스타벅스 옆에 붙어 있겠는가? 스타벅스의 그 거대 자본이 계산해낸 가장 최적의 입지가 존재하고 우리는 스타벅스랑 같은 커피를 파니까 스타벅스 바로 옆에 붙어 있자라고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디야의 입점 전략이라는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뭐 전략이 바뀌었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한 중심에 가깝게 입지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의 이상적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옆에 딱 붙어버리는 거. 그런데 이렇게 둘이 붙게 된다면은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독점에서 경쟁이 존재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서로 자기네 물건을 팔고 상대방 물건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품질을 높이고 동일 품질 기준 가격을 낮춰야죠. 그런데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격을 낮춰버리는 그런 거 있죠. PC방 300원 앞 맞은편 건물 맞은편 PC방 망할 때까지 한 시간에 100원 그런 게 이런 그 경쟁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경우인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둘 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경쟁 하다가 결국은 적당히 그냥 서로 비스무리한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논아먹는 그림이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 그림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델마다 그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MI 요것만 이해를 하시고 최대 수요에 대해서 이 그림이 나와 있나요? 문제 안 나와 있죠. 그림에 몇 페이지냐? 굳이 제가 그냥 말씀드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최소 비용 입지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여기까지 할게요.